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압축적으로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그동안 23개월 정도 소요가 됐던 2차 전지 특허 심사에 대한 착수 기간이 오는 19일부터는 2개월로 대폭 단축될 전망입니다. 정책 추진 계획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2차 전지 특허 우선 심사 제도가 시행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평균 특허 심사 기간이 16.1개월인 것과 비했을 때 2차 전지 분야에서는 특허가 급증하게 되면서 최근 23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우선 심사 제도를 도입해서 빠르면 2달 내에 심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세웠는데요. 이달 말에는 2차 전지 산업 분야의 민간 퇴직 인력 38명을 특허 심사관으로 채용하기 위한 공고도 내게 됩니다. 빠르면 오는 5월께 채용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들을 심사에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는 26일부터는 2차 전지 전담 심판부를 지정 운영해서 심사뿐 아니라 심판까지 패키지 지원 체계를 확대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특허 분쟁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빈틈없는 지식재산 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수출 경쟁력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해외 현지의 지식재산권 단속기관과 협력도 단계적으로 이어가면서 아세안 국가 전체로 확장해 지식재산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인데요. 네, 이렇게 2차 전지와 관련된 규제들이 어느 정도는 약간씩 사라진다는 점, 또 특허 심사에 대해서도 기간이 단폭 줄어든다는 점에서 2차 전지 종목들도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비슷한 결의 호재를 보시면요.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이달 중에 국내에 들어온다는 소식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조만간 국내에서 사이버 트럭 공개 행사를 연다는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요. 차량 출시가 아닌 홍보 차원이라고 하고요. 시기는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현재 차량 대수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공개 행사와 함께 당일 밤 이 테슬라 차량 수백 대가 모여서 조명을 밝히는 라이트 쇼에 사이버 트럭에 참여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앞서서 지난달 말에 중국에서도 사이버 트럭에 대한 홍보차로 보낸 바가 있습니다. 이 베이징이나 상하이 선전 지역을 포함해서 8개 도시 쇼룸에 전시가 됐었는데요. 관객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 등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버 트럭은 일본에서도 전시될 계획인데요. 지난 6일에 테슬라의 일본 법인 X에 따르면 사이버 트럭을 비행기로 공수하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현재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을 해외 전시만 하는 것은 생산 자체는 미국 내 수요를 충족하기도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 지난해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일론 머스크 CEO는 사이버 트럭의 사전 예약이 100만 대를 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관련 종목들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 보신 2차 전지 호재와 더불어 배터리셀 종목들, 그리고 서현이어나 아모그린텍은 또 테슬라 사이버 트럭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되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현대차가 올해 누적 판매로 1억 대를 돌파할 전망이 나왔는데요. 1968년 국내에서 자동차 판매를 시작한 이후에 56년 만에 거두게 되는 성과입니다. 연도별 판매 실적을 종합한 결과 회사는 196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총 9,702만 6,331대를 판매했는데요. 국내외 해외 판매량은 각각 2,395만 8,257대, 7,306만 8,074대였습니다. 누적 판매 1억 대까지 남은 수량은 297만 대 정도인데요. 올해 현대차의 판매 목표가 424만 3천 대임을 고려했을 때 올해 내에 1억 대에 대한 달성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가 월별 판매 목표를 순조롭게 채워간다면 이르면 9월에는 1억 대를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올해 1월에 글로벌 판매량이 31만 6천 대였습니다. 그리고 창립 이후에 가장 많이 팔았던 차는 아반떼였다고 하는데요. 현대차가 출시한 모든 차종 가운데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는 엑센트, 소나타, 투싼, 산타페 순이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1억 대라는 기록적인 숫자를 앞두고 있는 자동차, 현대차에 대해서도 함께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위아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SK온이 미국산 흑연을 확보하는 등 공급망 다각화를 통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대응력을 한층 더 강화하게 되는데요. 미국의 음극재 파트너사 웨스트워터 리소스와 천연 흑연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웨스트워터는 오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엘라베마주 캘린턴 소재의 정제 공장에서 생산한 천연 흑연을 SK온 미국 공장에 공급하게 되는데요. 개발 중인 소재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사전 협의된 가격으로 구매하는 조건부 오프테이크 계약이라고 합니다. 북미 전동화 시장의 성장 속도에 따라서 계약 기간 내 최대 34,000톤까지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웨스트워터는 엘라베마주의 17,000헥타르 규모의 쿠사 흑연 매장지대에 탐사와 채굴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음극재 원재료인 천연 흑연의 구매까지 협력을 확대하면서 SK온 측에서 IRA 대응 역량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관련 종목으로도 SK이노베이션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승인에 대한 결정 시기가 임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조건부 승인 결정을 할 것이라는 중론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정식 결과는 나오지 않는데요. 이후 경쟁당국은 현지 시간으로 14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심사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지난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합병 승인 결정 임시 기한이 2월 14일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체크를 해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업계는 이후 경쟁당국이 사실상 조건부 승인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EU 측에서 승인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남는 곳은 미국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들 항공사의 한국부터 미국과의 노선 점유율이 상당하기 때문에 미국 당국의 시정 요구는 좀 거셀 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까지 잘 통과할 수 있을지 합병에 대한 관측 보시면서 관련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난주 목요일에도 상승했었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 IDT까지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테마성으로 보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오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데 이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는데요. 이 조 전 장관은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아서 문 전 대통령과 대면을 했다고 합니다. 이 조 전 장관은 문 전 대통령과의 저녁 식사에 앞서서 진행했던 환담에서 이번 총선에서 무도한 검찰 독재를 심판하는 데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다른 방법이 없다면 신당 창당을 통해서라도 총선 승리에 헌신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조 전 장관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본격적인 정치 참여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조 전 장관은 자기 고향인 부산에서 4월에 총선 출마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최근에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테마 종목들 한 번 더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한성기업, 화천기계, 신송홀디스, 산업 같은 종목들 함께 묶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6가지 소식들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로 함께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